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울산에서 아미마라는 일렉트로닉 밴드로 활동 중인 아미라고 합니다.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래 파트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울산 음악창작소 음악누리 TV에서 진행하는 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인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안녕하시죠? 건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연극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요. 연극에서 음악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의 시작은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해바라기 사중창단을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연극에 좀 미치도록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참 후에 솔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경력이 재밌죠. 그 연극을 한 이력이 음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뭐, 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호흡 관리랄지, 연극은 한 2시간 정도를 호흡을 나눠서 가야 되지만, 음악은 어떤 때는 3분, 5분, 뭐 10분 이렇게 호흡을 또 잘라서 가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노래는 대사처럼, 대사는 노래처럼 아주 어릴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지니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음을 쓰고 있지? 프레즈가 잘 흐르고 있나? 뭐 이런 게 이제 버릇이던 사람이죠. 예. 1977년에 해바라기라는 팀으로 앨범을 발매하셨는데요. 어, 그때의 음악이 한영애님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제가 살아온 그 경로들이 음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단지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그때는 가수를 돼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 가수로서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영향보다는 나중에 솔로로 데뷔했을 때 결정적인 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때 음악했을 때도 좋았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발매 앨범이 2장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986년에 1집을 네. 발매하셨습니다. 네, 첫 앨범이 발매된 날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무 기분 기억나시나요? 없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85년 늦 여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앨범을 준비할 때 이미 어느 길로 가야 하나라고 좀 갈등하고 있을 텐데 음악 선배 중에 한 분이 너 음악할 애가 왜 거기 연극판에 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음악이라는 게 있지. 맞아. 하면서 이제 음반을 준비했었고 그냥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음반이 나왔을 때 뭐 특별한 어떤 기분은 없었어요. 음. 제 생각에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문 들고 들어가면서 오빠 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불만투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988년에 발매된 2집 바라본다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2집 같은 경우에는 1집과 달리 이제 저한테 맞는 음악만을 좀 취합해서
판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앨범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뭐 프로듀싱을 제가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조금 만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평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앨범 아까 프로듀싱도 대부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앨범을 만들 당시에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때 그 앨범을 구성할 때는 바라본다라는 노랫말을 썼었는데 그 노랫말이 제 마음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답고 힘들어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치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본다 가사를 썼고 곡을 좀 누군가에게 써봐 했는데 또 잘 곡이 써주고 해서 이 집을 냈을 때의 심정은 바라본다의 심정입니다. 그 앨범에 수록한 곡을 선정하실 때 이제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아, 노랫말이에요. 노랫말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음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뭐 3대 요소 내지는 개별적으로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거를 뽑긴 하지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가수기 때문에 노랫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멜로디가 없어도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운율로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랫말을 굉장히 분석하고 들여다보죠. 예. 네, 이 집과 같은 해에 발매된 신촌 블루스 1집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앨범을 같은 시기에 작업하셨나요?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요. 저 85년도 솔로 데뷔하고 나서 어민호 씨께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블루스 좋아하는 사람끼리 좀 블루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도 블루스라는 음악이 그냥 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좋지. 그래서 그때 처음에 5명이 모이게 된 것이고, 김현식, 이정선, 어민호, 한영애, 이광조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서로 막 히트곡도 부르고 뭐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부른 브루스 누구 없어나 코뿔 소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보면 다 어떻게 사실 블루스라고 말할 수 있는 곡들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트곡들을 부르고 뭐 그 정도로 사람들이 호응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이후에 기록도 좀 남기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앨범 제작을 했죠. 개인 앨범과 신촌 블루스 앨범 작업을 어떻게 구분지어서 하셨어요? 특별한 구분은 없어요. 제가 부른 노래들이 전부 블루스 감정들이 있는 아니면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분은 없었고요. 어, 다만 뭐 어메노 씨 기타를 좋아해서 3집에서 처음 이제 작곡을 시도하셨는데요.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본인이 쓰신 곡을 부를 때 이제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재미없죠. 재미없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쓴 노래,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을 부를 때는 다른 사람이 곡을 쓰거나 작사를 해서 어, 저에게 한번 의뢰를 했을 때 부른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유는 그 가사를 제가 왜 썼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어떤 이미지, 또 다른 판타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작곡 몇 곡 쓰다 보니까 괜찮아졌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쓴
멜로디나 가사 같은 것들은 그 작가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어도 가수 입장에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른 판타지를 꿈꿀 수가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그 곡을 썼을 때는 꼼짝 못 말아. 요렇게 해서 썼잖아. 요렇게 불러. 그게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앨범마다 매번 유수의 연주자분들, 뮤지션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들이 한영애님의 앨범에 참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밴드 개념의 음악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튜디오 세션맨들이 그때그때 프로듀서에 의해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 앨범 제작에 있어서 프로듀싱을 했던 사람을 잘 만난 거고, 이 사람 주변으로 인류 세션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봤다고 할까? 그런 것.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 나왔던 앨범들을 보면 그분들이 매번 앨범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류들을 썼기 때문에 어떻고 뭐 이런 질문은 좀 성립이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녹음 음악 구조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얘기하면 편곡자를 위주로 이 사람이 프로듀싱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스튜디오 세션맨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확실한 거는 저는 인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앨범을 후로도 내실 때마다 음악적으로 좀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계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은 늘 동시대에 지금 어떤 흐름들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조금은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고 할까? 여기에 지금 동시대에서 유행하는 엘렉트로닉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예전에 지나왔지만 그 시절 거를 쓰는 게 좋을까 해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걸 뭐 지금 유행이 힙합이니까 힙합 리듬을 갖다가 얹어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왕이면 여기 힙합 리듬도 어울리잖아.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앞서가는 사람이 못 됩니다. 네, 30살이 넘어서 이제 노래를 다시 하셨다고 했다고 이제 제가 봤는데 그때 이제 시작해 오셔서 하신 거를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밥 열심히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세상에 많은 일들, 특히 사람들에 대한 뭐 애정이랄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연습과 운동은 빼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 이 수십억 명 중에 저를 기억하시려고요? 네. 저는 세상에 훌륭하지 않은 소음을 남기고 간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상의 어느 구석에서 노래 한 조각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행복해요. 저를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백신도 나왔고 아무래도 뭐 비 온 다음에 해도 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믿고 얼마 동안 남아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공연하고 또 음원 발표하고 똑같이 지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음악하는 일이 제일 행복하니까. 커다란
거창한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음악 활동 계속 하시는 거 저도 팬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